영국 왕실에 관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가 얼마나 폭넓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제 개인 재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카밀라는 안 됩니다. 필립 왕자가 쓴 7단어가 수년간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버킹엄 궁전을 폭파시켰습니다. 왕실 기록 보관소에 숨겨진 단 한 통의 편지가 왕비의 모든 업적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녀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일까? 카밀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려는 것일까? 70년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 곁을 묵묵히 지켰던 에든버러 공작 필립은 단순한 상속 문제 이상의 의미를 담은 편지를 남겼다. 그것은 무기였고 시한폭탄이었으며 전쟁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궐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필립 공이 죽기 전에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문서가 불태워졌으면 하고 바라는 왕족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왕족들, 그리고 대중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는 왕족들이 있습니다. 필립 공이 쓴 내용은 단순히 캐서린이 돈을 받는다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카밀라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위협한다. 그녀를 막아야 한다. 왜? 필립은 궁궐 담장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을까? 카밀라가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상징했기에 필립은 그토록 두려워 죽은 후에도 지시를 내려야 했을까? 충격적인 모든 세부 사항, 비밀 회담, 카밀라 가족의 영구적인 입국 금지를 규정한 법적 조항, 캐서린을 보호하는 동맹, 그리고 인터넷에 퍼진 조지 왕자의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까지 모두 공개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왕실 홍보팀이 이 이야기를 묻어버리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영상의 결말을 보기 전에 이 영상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발견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일상적인 자료, 정리 작업, 먼지 쌓인 문서들, 예상했던 절차들, 그리고 침묵. 천둥이 치기 전에 그런 침묵. 그 편지는 필립 왕자의 독특한 개인 인장과 내가 죽으면 관리인과 한 명의 혈통 상속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봉하라는 섬뜩한 송을시 지시 사항만 찍힌 수십 년치 유산 서류 더미 아래 묻혀 있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필립은 이 편지가 자신이 죽은 후에 개봉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편지를 봉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폭발적인 내용이기에 공작은 궁궐 안에 시한폭탄을 설치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궁정 내부에서도 이 편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찰스도 윌리엄도 몰랐고 심지어 여왕 자신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도록 유도되어 왔습니다. 그 방에 있던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마침내 봉긴이 깨졌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고 합니다. 고위 관리들, 법률 고문들, 그리고 기밀 봉인 관리자까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필립 왕자가 선언한 내용은 은유적이지도 외교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직설적이었죠. 왕실 계좌와는 완전히 별개로 조용히 축적해온 그의 개인 재산을 웨일즈 공주 캐서린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왕비 카밀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작은 단순히 캐서린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카밀라를 배제했습니다. 서면으로 법적 증인들을 통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습니다. 낭독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분위기가 숨 막힐 듯 답답했다고 묘사했다. 한 측근은 익명으로 필립 공이 무덤 너머에서 손을 뻗어 왕정의 목을 움켜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그 표현은
조금의 해석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필립은 카에서린의 흔들림 없는 의무감에 대해 썼는데 이를 그가 상충하는 동기라고 부른 것, 즉 왕권의 명확성을 위협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를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충하는 동기를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 파장은 마치 화물 열차에 치인 듯했다. 찰스와 카밀라가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클래런스 하우스에는 공황 상태가 발생했다. 참모들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위조 문서일까? 타블로이드 신문의 날조일까? 카밀라 반대파의 헛된 희망일까? 하지만 모든 검사, 모든 검증, 모든 법적 조사 결과는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진본이다. 부인할 수 없다. 최종적이다. 필립의 필체였다. 날카롭고 신중하고 완벽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더욱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밀시레세요. 왕실의 이미지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하는 고위 관료들은 그 편지를 그냥 묻어버릴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왕족의 유언이 정치적 편의를 위해 묻혀버리다니요. 그 내용을 조용히 묻어버리고 중요성을 최소화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려는 속삭임이 있었다. 그러나 비밀 인장 관리자가 이례적으로 내부 결정을 번복하며 필립의 마지막 지시를 존중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노력은 좌절되었다. 한 관계자는 나중에 이를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편지는 왕실의 탈을 쓴 정치적 지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플 겁니다.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여왕 자신이 그 편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여왕의 시녀 중 한 명이 작성한 일기가 유출되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여왕은 필립 공이 사망하기 몇 주 전에 봉인된 문서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왕은 그 문서를 읽고 그 의미를 이해했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남편의 마지막 반항적인 행동을 침묵 속에 묻어두었다. 필립의 뜻을 존중해서였을까? 가족이 파괴될까 두려워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실을 밝히면 70년 동안 지켜온 가문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덤까지 가져간 그 비밀의 무게는 이 편지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필립이 목격한 그 균열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필립 왕자가 왜 그토록 극적이고 개인적이며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입장을 취했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으로 돌아가 궁궐 담장 뒤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중 앞에 드러난 미소, 치밀하게 연출된 모습, 의례적인 인사 뒤에는 필립 왕자를 공포에 떨게 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내부 갈등에 휩싸인 군주제였습니다. 필립은 생가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왕위의 미래에 대한 완전히 대조적인 두 가지 비전이 부상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는 의무, 절제, 그리고 전통의 뿌리를 둔 비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괴, 개혁, 그리고 개인적인 의지에 기반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스캔들이나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아니었다. 그가 사적으로 목격한 일이었다. 왕실을 양분할 위협을 가하는 두 세력 간의 깊어지는 갈등. 한쪽에는 절제, 책임감, 그리고 조용한 봉사를 상징하는 윌리엄과 캐서린이 있었다. 다음 세대는 불평 없이 책임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왕립 유아교육재단 센터를 설립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센터 설립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유아기 발달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고, 둘째는 예방적인 차원이었습니다. 반면 찰스와 카밀라는 개혁과 현대화를 내세우지만 전통주의자들과 대중 모두에게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부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필립은 군주제의 존속과 몰락 과정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전략가였기에 이중 군주제가 초래할 실존적 위험을 간파했다. 그는 고위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변화 자체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혼란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했다. 세월호 반다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두 미래가 왕실의 고유한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군주제는 스캔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논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근 여러 궁궐 내부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필립 공은 카밀라가 공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사적인 의사 결정에까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특히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물론 필립 공이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익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70년 넘게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해왔다. 그는 권력을 이해했다. 하지만 한 하인의 말에 따르면 그를 불안하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한 것은 카밀라의 영향력이 제도적 기반보다는 개인, 즉 우리보다는 나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그의 우려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였다. 그는 신비와 단결을 기반으로 세워진 군주제가 충성심의 모호함과 목적의 희석 속에서는 존속할 수 없다고 믿었다. 공개될 의도가 전혀 없었던 한 고위 신하와의 대화에서 필립은 권력의 평행선을 허용하면 왕권이 중심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왕실을 보면 그의 우려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시에 필립은 캐서린에 대한 존경심을 조용히 키워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희귀하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한때 젊은 왕족들에게 요구했던 흔들림 없는 규율 말입니다. 올하의 CCO, 저희는 여러분께 5세 미만 자녀 양육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삶에서 가장 초기 몇 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캔들 없이도 면밀한 조사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요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분주히 움직일 때 그는 가만히 서 있었다. 필립에게 그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다. 다른 이들이 이미지 전쟁에 몰두하는 동안 말이다. 그리고 홍보 전쟁 속에서도 캐서린은 흔들림 없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필립 공이 윈저에서 마지막 해를 보낼 당시 그를 보좌했던 한 하인에 따르면 필립 공은 캐서린을 아직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왕실의 척추라고 칭한 적이 있다고 한다. 남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던 그에게서 나온 이보다 더 큰 찬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립 공의 우려는 개인적인 선호나 가족관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윈저와 늦은 밤 통화를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왕위 계승의 취약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카를스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 역사상 그 어느 왕위 계승자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필립 공은 카밀라의 역할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헌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 신뢰가 계속해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내부 파벌이 공개적인 불중으로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 천년 동안 왕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섬세한 균형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세기 유럽 전역에서 왕정이 몰락하는 것을 목격해온 필립에게 이러한 질문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의 피로 쓰인 경고였다. 그래서 필립은 군사 전략가들이 하는 일을 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전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비상사태를 대비했다. 이 편지는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한 것이었다. 복수도 편애도 아닌 전략적인 개입이었다. 캐서린의 부름이었다. 카이서린 공주는 윈저에서 열리는 비공개 회의에 소환되었을 때 의례, 후원, 그리고 늘 맡던 책임들에 대한 일상적인 브리핑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봉투였습니다.
이미 봉투의 봉이는 뜯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수백 년 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각자의 중대한 순간을 맞이했던 역대 군주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필립 공이 특유의 목소리로 편지를 낭독하자 캐서린은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충격받지도 압도당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권력, 충성심, 그리고 배신이 모두 하나의 불가능한 상속 문제에 얽혀 있었다. 필립 왕자는 왕비도 자신의 자식도 아닌 그녀를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했던 것이다. 신탁, 투자, 하에오의 계좌 등을 통해 국왕 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된 수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재산을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해왔으며 이제 그녀가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에서린을 뿌리째 흔든 것은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무게였다. 평생 동안 공개적인 편애를 피해온 남자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편애를 선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카에서린은 켄싱턴 SOJ에서 혼자 그 편지를 3번이나 다시 읽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침묵을 읽어내는데 능숙한 측근들은 그녀가 충격을 받았지만 확신에 차있지는 않았다고 묘사했다. 그 의미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필립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은 카밀라를 거역하는 것이며 어쩌면 찰스 왕세자 자신에게도 반항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 지시를 무시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에서 자신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으로 그녀를 선택한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명이었다. 궁궐 관계자들에 따르면 윌리엄 왕자의 반응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성심 사이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왕위를 이제 막 차지한 아버지와 원치 않는 대리 전쟁에 갑자기 휘말린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웨일스 왕자는 긴장하고 평소와 달리 성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늦은 밤 윈저의 동쪽 갤러리를 서성이며 그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필립은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에든버러 공작은 결코 우연히 행동하는 법이 없었다. 이는 계산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선택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성심을 속삭임과 눈빛으로 가늠하는 가문에서 이 편지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필립의 생각과 왕실의 생존 본능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캐서린은 주저없이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앤 공주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엔드링검의 개인 정원에서 두 여성이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보좌관도 직원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두 여성만이 있었다. 아베오지와 왕실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유명한 안내는 캐서린에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되 내 방식대로 하라는 중요한 조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지침은 카에서린에게 필요한 안정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후 벌어진 일들은 왕실 권력 다툼의 진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어떠한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거나 변호하거나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행동은 어떤 보도 자료보다도 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카밀라와의 모든 직접적인 소통을 끊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메시지도 심지어 공식 석상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말 없는 외교와 신중하게 짜여진 모든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데 그토록 의존했던 가문에게 이것은 스캔들보다 더 큰 질책이었다. 그것은 오해의 여지가 없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궁정 사람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무언가였다. 카에서린의 영향력은 조용히 확대되고 있었다.
브리핑은 그녀의 사무실을 통해 전달되었고 후원자 관련 소식은 그녀의 개인 비서를 통해 직접 전달되었다. 고위급 회의 초청장은 그녀에게 먼저 보내진 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권력의 균형은 큰 소리로 선언하거나 공개적인 대립을 통해 바뀌는 것이 아니었다. 미묘하고 의도적이며 명백하게 그녀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궁궐 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캐서린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카밀라는 그녀를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카밀라의 복수, 왕비. 카밀라는 결코 소외될 운명이 아니었다. 필립의 편지가 비공개로 진행된 추밀원 검토 회의에서 낭독되자 그녀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수십 년간 왕실의 드라마를 목격해온 그 방에 있던 노련한 궁정 신하들은 그녀의 반응을 폭발적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한 보좌관은 그 직후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물건이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영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통성, 정체성, 찰스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군주제의 정당한 여족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필립의 편지는 바로 그 주장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카밀라는 찰스 왕을 불러들여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이 대화는 결국 찰스 왕세자조차 동요하게 만든 은밀한 최후 통첩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궁궐 관계자들은 그녀가 언론이 이 문제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하기 전에 사안이 수습되고 맥락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공무에서 완전히 물러나 사실상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 압박감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갓 즉위한 왕이 통치를 안정시키려 애쓰는 와중에 갑자기 아내의 존엄성과 아버지의 임종 소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 말입니다. 필립 2세는 아마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어두운 면에서는 의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카밀라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데 그치지 않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클래런스 하우스 관계자들은 거의 즉시 편지의 법적 중요성을 축소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법적 지시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신중하게 다듬어진 성명서들이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친분 있는 언론인들에게 브리핑 내용이 유출되었는데 이는 필립 왕자가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은 개인 메모를 남겼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메모는 그저 정리되지 않은 또 다른 생각의 기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서는 서명되고 증인이 입회했으며 왕실 기록 보관소에 등록되었다. 그것은 어떤 왕실 문서보다도 공식적인 문서였다. 그러한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카밀라는 내부로 눈을 돌려 궁궐 내 가장 강력한 동맹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헌법적 선례를 전문으로 하는 오랜 자문단인 의전위원회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그 그룹은 하이그로브에서 비공개 전략회의를 위해 모였고 카밀라는 캐서린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동 왕실 후원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는 분명했다. 권력을 재조정하고 영향력을 축소하며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 전반에 걸쳐 미묘하지만 의도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필립 왕자와 오랫동안 연관되어 있던 두 자선 단체가 갑자기 카밀라의 관할 아래로 편입되었고 캐서린 왕세자비가 주도했던 교육 사업은 구조적 검토를 위해 잠정 중단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대담한 책략이 펼쳐졌다. 카밀라는 대중과의 소통과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아들 톰 파커 볼스를 궁궐의 공식 직책에 빠르게 앉히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그녀의 가문이 이 유산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신호였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다.
필립의 편지 공개를 승인했던 바로 그 기록 보관소 책임자가 은밀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카밀라의 사무실에서 걸려온 고위급 전화에서 보안 허점과 내부 충성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명백한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여왕과 필립 공의 오랜 충성파였던 경비원은 이에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이미 전달되었다. 카밀라를 거스르는 자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왕비가 전면전을 준비하며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안 궁궐 안에 또 다른 파벌이 조용히 결집하기 시작했다. 바로 필립 공이 선택한 그 여인을 중심으로 말이다. 하액심 측근 4인방. 버킹엄 궁 내부에서 모두가 카밀라의 보복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첩보 작전처럼 극비리에 진행된 은밀한 회의에서 강력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내부 관계자들은 이들을 핵심 측근 4인방이라고 불렀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캐서린을 보호하고 필립의 마지막 유언을 존중하며 왕실의 존립이 카밀라의 손에 달려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들은 누구였을까? 바로 필립의 충실한 딸이자 누구보다 왕실의 책임감을 깊이 이해해 오낸 공주였다. 조용한 외교술로 모든 파벌의 신뢰를 얻어 완벽한 화해의 가교 역할을 해낸 소피 공작부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카밀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던 국왕의 개인 비서 클라이브 엘더튼 경, 그리고 펠로즈 경. 왕실 의례와 법률적 지식이 너무나 밀접하게 얽혀 있어 어떤 이들은 그를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네 사람은 함께 군주제의 진정한 방향에서 벗어난 위험한 행보라고 여겨지는 것에 맞서 조용한 방벽을 형성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샌드링검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앤 공주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주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이 매우 철저해서 심지어 집안 직원들조차 누가 왜 만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과거의 지침이 철저히 분석되었다. 필립의 편지, 그 법적 지위, 함해, 그리고 더 깊은 메시지까지. 버려진 쪽지를 발견한 가정부의 증언에 따르면 그 어조는 다급했고 분위기는 반항적이었다. 그 쪽지에 적힌 한 구절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존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일탈적인 행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면역 체계가 감염으로 인식한 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 활성화된 것이었습니다. 펠로즈 경은 상속 구조에 대한 중요한 우려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필립의 개인 재산이 캐서린에게 이전되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체할 수 없는 완벽한 법적 틀이 필요했습니다. 클라이브 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필립은 사망하기 전 특정 자산, 투자 및 그 역의 신탁을 왕실 자산과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필립은 이를 수년간 계획해왔습니다. 그로데온 중 유산 관련 문서 깊숙이 묻혀있던 섬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고 이해조차 되지 않는 두 번째 유언 부록이었는데 거기에는 흔들림 없는 도덕적 관리자의 임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왕실 지시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문구였습니다. 하액심 측근 4명은 이를 캐서린에 대한 암호화된 지지로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상속 문제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계승이자 왕실의 도덕적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였습니다. 필립이 실제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단순히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양심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앤 공주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무언가를 폭로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룹 내의 추측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녀는 필립의 유서 원본을
캐서린에게 직접 전달했었다. 이 조용한 고백이 사실이라면 아예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는 그 계획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치밀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앤의 역할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을 전달하는 전달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여러모로 그 집행자이기도 했다. 한편 궁궐 내 또 다른 세력인 이른바 나팔고리는 카밀라에게 충성하는 인사들과 오랜 기간 전통주의를 고수해온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핵심 4인방의 회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고조도였다. 궁궐은 마치 체스판처럼 느껴졌고 양측은 조용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였다. 카밀라의 참모진은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움직였다. 하액심 측근 사이는 중개인, 자필 메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인을 통해 전략을 숨기는 등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필립이 남긴 문서는 그 편지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러난 것은 찰스의 통치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로 일몰 조항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필립 공의 개인 지침서 깊숙이 숨겨진 것으로 알려진 조항, 즉 일몰 조항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둘러싼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계음고에서 봉긴도엔 부록이 발견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곳은 영국 법적 관할권 밖에 있는 곳으로 일부러 선택한 장소였다. 더 이상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끝내는 문제였다. 그 문서는 암호화되어 있었고 국경, 언어, 관할권을 초월하는 법적 보호 장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는데 필립 공의 오랜 변호사인 에드워드 로슨비와 앤 공주였습니다. 세 나라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의 고요한 금고실에서 마침내 그 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진실은 마치 해일처럼 버킹엄 궁전을 향해 밀려왔다. 정식 명칭이 유언보충서 네핀, 이 부록에는 엄청난 최종성을 지닌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립은 이 문서에서 물질적, 상징적, 제도적 자산을 막론하고 어떠한 자산도 주권적 혈통이 없는 배우자에게 또는 배우자를 통해 이전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세요. 사실상 이는 카밀라와 그녀의 모든 후손 또는 부양 가족을 청구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해인 재산뿐 아니라 그의 이름이 붙은 모든 건축물이나 유산까지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실행된 의도적이고 완벽한 단절이었다. 그 표현은 섬뜩할 정도로 명확했다. 필립 공의 법률팀이 나중에 확인한 바와 같이 일몰 조항은 필립 공이 묘사한 것처럼 왕위 계승에 구속되지 않는 당사자들에게 제도적 지분이 잘못 분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삽입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개인적인 질책으로 포장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헌법 수호를 위한 조치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는 누구도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의심하지 않았다. 카밀라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왕위에서 배제되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칼스의 법률 자문팀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스위스에서 공증된 유언장 부록의 합법성 때문에 영국 상속법은 이를 다툴 관할권이 없었다. 조용한 수정이나 물밑 문구 변경, 법적 허점 이용은 불가능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조항은 완벽에 가까웠다.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재산 반환 조항을 발동시켜 수천만 파운드로 추산되는 재산 전체를 외부의 비공개 신탁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찰스 왕세자가 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재산 전체는 왕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한 고문은 필립은 장군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어떤 문도 잠그지 않고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었을까였을 것이다. 모든 시선은 다시 앤 공주에게 쏠렸다. 아엔이 유연 보충소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마치 최후의 수단처럼 숨겨두었다는 추측이 거세졌다. 만약 그녀가 유언 보충소 공개를 숨겼다면 그것은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 것이었다. 궁궐이 충분히 분열되어 그 조항이 단순한 혼란이 아닌 심판의 의미로 작용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었다. 안내는 자신의 개입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을 유지했다. 주에 깊게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실의 가장이 보낸 마지막 편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설치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필립이 왕실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여긴 자들에게 최대의 피해를 입힐 바로 그 순간에 폭발하도록 설계된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 폭탄이 터졌다. 카에서린의 묘수, 가장 가까운 동맹들조차 놀라게 한 움직임으로 캐서린은 반격에 나섰다. 분노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새로운 도다의 상징적인 약속,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필립 왕자의 유산을 지켜낼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권력 이양.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개호창한 선언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행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른 아침 왕실 홍보실은 모든 것을 뒤바꿀 조용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필립 스튜어드십 트러스트의 설립이었습니다. 필립 왕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독립기구, 봉사, 의무, 조용한 회복력. 바로 여기에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신탁은 버킹엄 궁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중에게 책임을 지며 법적으로 자율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캐서린은 필립의 유산을 왕실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그가 그토록 자주 주장해왔던 왕실의 존재 이유인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옮긴 셈입니다. 왕실 관계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일몰조항 때문에 고심하던 법률팀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캐서린은 치밀하게 계산된 한 번의 수로 필립의 뜻을 수용하면서도 재산을 직접 상속받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것을 거부했다. 대신 그녀는 독립성, 청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비전에 대한 충성심으로 잘 알려진 인물들로 구성된 이사단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카밀라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대립이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 감정이 아니라 체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정말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유혈 사태도 없었고 결과는 완전히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은행 계좌나 자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필립 공이 가장 아끼던 후원 사업들, 즉 그의 군사 관련 사업, 환경 프로젝트, 심지어 유명한 에든버러 공작상까지 모두 전통적인 고위 왕족이 아닌 차세대에게로 재배정했습니다. 조지 왕자, 샬럿 공주, 루이즈 윈저. 이는 논쟁과 감정을 배제하고 유산 구축에 초점을 맞춘 조용한 승계 계획이었습니다. 캐서린은 필립의 기억을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필립의 기억을 미래에 심어 자라나고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회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캐서린에 대한 지지율은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이아나 왕세자비 시절 초창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치였다. 사세올들은 그녀를 왕실의 양심이라고 묘사했다. 소셜미디어는 평론가들이 조용한 대관식이라고 부르는 반응으로 들끓었다. 한편 편지 사건 이후 이미 취약했던 카밀라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했다. 분쇄효과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카밀라가 분열의 상징이 되었고 카트린은 연속성의 상징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아있던 모든 의구심을 잠재우는 순간이 찾아왔다.
수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BBC 아카이브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에서 필립 왕자는 엘리자베스 여왕 옆에 앉아 젊은 왕족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의무를 이해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하며 살짝 미소를 지은 후 캐서린이죠. 바로 그녀입니다.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상황에 맡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 스크린에 재생되었다. 그 타이밍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했다. 배업적 정확성과 압도적인 여론이라는 압박에 직면한 버킹엄 궁은 간략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캐서린 왕세자비가 공작의 개인적인 자선 활동을 관리하는 책임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별도의 의식이나 요란한 행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침묵을 지켰다. 측근들에 따르면 찰스 왕세자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폭풍 후 눈처럼 궁궐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그러나 고요함이 찾아오자 필립의 의도를 암시하는 마지막 속삭임이 가장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서 흘러나왔다. 바로 다음 세대였다. 웨일스에서 조용히 진행된 공식 석상에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 조지 왕자는 한 기자로부터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간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30살의 왕자는 어머니 옆에 서서 학교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그 조심스러운 왕실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캐서린을 잠깐 바라본 후 증조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은 포착되어 방송되었고 몇 시간 만에 모든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 인용구는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성숙했고 수개월 동안 왕실을 휩쓸었던 폭풍과 즉시 연결되었다. 미리 연습된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혹은 망나의 후계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진 유산의 그림자에 이미 휘말린 것일까? 왕실 홍보 담당자들은 즉시 사태 수습에 나서며 이를 아이의 재치 있는 반응, 가족사에 대한 귀여운 오마주로 포장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훨씬 더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캐서린 측근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게 조지 왕자를 필립 공의 삶에 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브리핑이나 엄격한 강의가 아니라 이야기 전달, 맞춤형 수업, 그리고 신중하게 선별된 개인 교사와의 조용한 오후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사는 왕실 혈통, 정치 철학, 그리고 역사적 선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특별히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조지는 단순히 왕이 되기 위해 키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관을 갖는 것과 왕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키워졌습니다. 그러되온 중 전 세계 왕실 관찰자들을 사로잡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립 공작의 개인 일기, 편지, 서신 등이 담긴 봉인된 자료집인 필립 아카이브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파기되거나 왕실에 흡수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따로 보관되어 보호되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조지 왕세자에게 전달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립의 목소리, 그의 원칙, 그의 경고는 단순히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70년 동안 군주제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몰락하는지 지켜본 사람이 미래의 왕을 위해 쓴 지침서인 것이다. 오늘부로 버킹엄 궁계는 불안한 고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캐서린 왕비는 필립 공의 존경을 받았던 것과 같은 조용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립 스튜어드십 트러스트는 궁궐 정치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필립 공이 소중히 여겼던 사업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밀라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왕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만 면밀히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녀와 캐서린 사이의 따뜻함은 결코 되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침묵은 어떤 대립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아버지의 유산과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찰스 왕세자는 공개적인 중립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내부 관계자들은 그 대가로 왕세자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훼손될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필립 공이 비공개로 보낸 편지는 어쩌면 그가 늘 의도했던 바를 정확히 실현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왕실이 피하고 싶어 했던 질문들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실의 미래는 정치인이나 의뢰가 아닌 이 짐을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받아들인 한 여성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필립 왕자는 바로 그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캐서린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립 왕자는 왕실의 미래를 지키려는 선견 지명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키려 애썼던 바로 그 제도를 결국 파괴할 수도 있는 갈등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아라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궁궐 관계자들만큼 여러분에게도 충격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영국 군주제를 둘러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대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봉인된 문서들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물 4명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지켜보고 있으며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